PCR 테스트가 3,000건대로 떨어졌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신규 확진자는 적고 퇴원하는 환자는 많고 회복률이 85%까지 치솟았습니다. 70에서 지금 15% 정도 올랐어요. 더 쌓인 이후로. 이러다가 완치되겠는데요, 네팔이. 참 재밌는 현상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자아TV 시청자 여러분, 카트만두에서 최일수 인사드립니다. 11월 17일 화요일 네팔 소식 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먼저 코로나 브리핑 해드리고요, 두 가지 소식 이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코로나 브리핑 하겠습니다. 11월 17일 화요일 24시간 동안 502명의 신규 확진자가 나왔습니다. 그러면서 누적 환자 수는 21만 1475명이고요. 확진율은 16.13%였습니다. 확진자가 500명대로 떨어진 것은 테스트 수가 3,000건 밖에 안 돼서 그렇습니다. 수도 보겠습니다. 카트만두 벨리 339명 나왔습니다. 339명, 1일 확진자의 67.52%. 테스트 수가 워낙 적다 보니까 카트만두 위주로 테스트를 했었나봐요. 그래서 하루 확진자의 67.52%라는 기록적인 백분율이 나왔습니다. 339명이 나왔고요. 그래서 지금 카트만두 누적 확진자 수는 97,552명. 지금 카트만두 누적 환자 수를 신문마다 조금 다르게 표시를 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보건부에서도 데이터가 막 틀리고 있어요. 어느 게 맞는지 서로 상충되는 데이터를 한날에 내놓고 있습니다. 하여튼 제가 지금 집계한 것으로는 97,552명, 아직 10만 명이 되지 않았고요. 세세하게 보겠습니다. 카트만두 디스트릭트가 289명, 박타푸르가 12명, 랄리푸르가 38명. 네, 이건 신규 확진자 수입니다. 339명이 발생해서 1일 확진자의 67.52%이고 확진자 누계 수는 카트만두가 97,552명. 활성 사례 보겠습니다. 카트만두 벨리 활성 사례부터 체크해 드리겠습니다. 카트만두가 13,321명, 박타푸르가 1,135명, 랄리푸르가 20,079명, 합계 16,535명이고요. 어제보다 1,136명이 줄었습니다. 2만 명에서 많이 줄었죠? 16,000대로 떨어졌습니다. 그런데 지금 전국 확진이 아니라 활성 사례의 53.36%는 카트만두 벨리에 있습니다. 거의 카트만두가 코비드의 중심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네팔은. 그리고 포카라가 속해 있는 카스키 34명이 빠졌네요. 34명이 빠지면서 1,478명 기록 중입니다. 500명 이상 활성화 케이스 보이고 있는 디스트릭트가 하나가 줄었습니다. 하나가 줄으면서 13개 주로 바뀌었습니다. 자파, 모랑, 순서리, 카트만두, 박타푸르, 럴리푸르, 치투안, 카브레, 카스키, 당, 루판데히, 팔파, 꺼일라리. 네, 이렇게 불러드린 13개 디스트릭트만 지금 현재 500명 이상의 활성화 케이스를 가지고 있고요. 머낭 디스트릭트는 계속 아직도 활성화 케이스가 제로입니다. 연두색인 것을 확인하실 수 있을 겁니다. 사망자 보겠습니다. 사망자 17명이 나왔습니다. 17명이 나오면서 누적 사망자 수는 1,247명이 됐고요. 사망률은 0.58%. 활성화 케이스 2,393명이 줄었습니다. 완치자가 많이 나오면서 2,393명이 줄으면서 활성화 케이스가 3만 명대로 떨어졌어요. 3만 986명. 그런데 퇴원자가 병원에서 퇴원을 많이 했나봐요. 시설에 있는 사람이 엄청 줄었어요. 시설에 있는 병원이나 호텔에서 격리받고 있는 사람이 2,779명입니다. 지금 네팔. 그리고 집에 있는 사람이 28,207명. 황당해요, 황당해. 거의 10분의 1? 이렇게 봐야 돼요. 대다수 한 90%는 집에서 그냥 환자들이 있는 거고요. 10%만 병원하고 호텔에 들어가 있습니다. 격리받고 있습니다. 2,779명. 2,779명 중에서 ICU 중증 환자 318명. 8명 늘었습니다. 어제보다. 인공호흡기 어제보다 6명 줄은 38명. 명절이 되니까 테스트도 안 하고 이렇게 적극적으로 감염자 추적도 안 하고 하다 보니까 그 완치율은 85%를 가까이 갔고요. 그리고 병원에 있는 사람은 3,000명도 안 돼요. 지금
네? 활성화 케이스가 3만 명이 넘는데 병원에 3천 명도 없어요. 완치자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2,878명 많이 나왔습니다. 완치자가 많이 나오면서 병원에 있는 사람이 대거 퇴원을 하면서 병원에 있는 인원이 줄어든 겁니다. 2,878명의 완치자가 나오면서 지금 완치자 누적 건수는 17만 9,242건입니다. 회복률은 84.75%. 굉장하죠? 85% 가까이 됐어요. 처음 이 방송을 들으시는 분 같은 경우는 야, 네팔이 지금 회복률도 높고 환자가 별로 없구나 병원에도, 이렇게 생각하실 텐데 그게 아닙니다. 사실은 지금 더 쌓인 띠아르 명절 동안에 테스트를 거의 안 했어요. 테스트를 안 하다 보니까 환자는 적고요. 그리고 완치가 된 사람들은 다 퇴원을 하면서 이상한 기현상이 나왔습니다. 네팔 같은 경우는 아무리 노력을 해도 하루에 23,000건 PCR 테스트를 못합니다. 23,000건 이상을. 지금 제가 볼 때는 이제부터 그 일상으로 돌아가서 PCR 테스트를 한다 그러면은 감염 속도를 PCR 테스트가 못 따라갈 겁니다. 이미 한 열흘 동안 감염이 쭉 된 상태거든요. 그거 지금 아무도 몰라요. 얼마만큼 됐는지 몰라요. PCR 테스트를 뭐 3,000건, 4,000건, 5,000건 이렇게 했으니까. 그래서 지금 이게 완전히 지금 뭐라 그럴까, 깜깜이 상태입니다. 완전히 그냥 눈앞에 암전이 지금 가라앉은 상태예요. 네팔 전체가. 다시 이제 PCR 테스트를 정상화 시켜서 15,000건, 2만 건 하면은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아무튼 지금 현재까지는 회복률이 84.75% 입니다. 검역소는 10명이 빠졌네요. 10명이 빠지면서 지금 현재 검역소에는 인원이 1,003명입니다. 1,003명이 PCR 테스트 결과가 나오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쪽 PCR 테스트도 참 늦게 나오죠. 한번 PCR 테스트 하면 72시간, 3일이 걸립니다. 3일이. 24시간 동안 PCR 테스트는요, 3,112건 했습니다. 3,112건 하면서 지금 네팔 누적 PCR 건수는 161만 7,023건. 하루 동안 한 3,112건의 PCR 테스트 중에서 확진율은 16.13%였습니다. 굉장히 적었습니다. 네, 이렇게 코로나 브리핑 해드리고요. 두 가지 뉴스 더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소식의 제목은 무구와 훔나의 강설 전해드리겠습니다. 무구와 훔나 고산지대에 올해 11월에 눈이 내렸습니다. 월요일 무구 지역의 라라 호수, 무구, 훔나 지역에 약 3인치의 눈이 내렸다고 합니다. 지난 월요일 띠아르를 축하하기 위해 무구 지역에 온 사람들은 함께 눈놀이를 즐겼다고 합니다. 11월 띠아르 명절에 눈이 내리는 것은 매우 이례적인 일입니다. 건기에 들어간 무구에 눈이 내린 후 라라 호수를 찾아온 관광객들은 기쁨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눈이 쌓인 라라 호수를 방문하는 관광객 수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지역 주민들은 입을 모았습니다. 무구 훔나 지역에 있는 라라 호수는 해발 고도 2,990m의 호수입니다. 네,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여기 무구에 있는 라라 호수를 제가 가봤거든요. 가봤는데 2,990이니까 거의 3,000m급에 있는 호수예요. 호수인데 호수가 굉장히 깨끗합니다. 빙하호인데 오염원이 없습니다. 그 주변에 전혀 오염원이 없고 마을도 이미 소개를 시켰고 군인하고 게스트하우스하고 호텔 몇 개만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깨끗하거든요. 그리고 거기가 높은 고산 지역이라서 거기에 서 있으면 날씨가 좋으면은 그 호수 위로 히말라야가 쫙 펼쳐집니다. 그런데 눈이 와서 히말라야가 펼쳐진 그 밑에 호수에도 눈이 쌓였다고 합니다. 아름답겠죠? 네, 라라 호수 소식 이렇게 전해드리고요. 세 번째 소식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세 번째 소식의 제목은 등반 명소 아마다블람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코비드-19 전염병으로 인해 에베레스트 지역의 유명한 아마다블람 산을 오르려는 등반가들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외국 고위 인사들과 네팔 등반가들은 이제 아마다블람 히말 등반을 본격화하고 있습니다. 많은 외국 등반가들이 아마다블람에 도전을 한 뒤 최근에는 네팔 등반가들도 영향을 받았습니다. 요고시 쿠마르 바따라이 문화관광부 장관은 화요일 아마다블람 베이스 캠프에 도착하여 등반가들과 단체 사진을 찍었습니다.
그는 아마다블람 베이스 캠프에서 에베레스트 산을 14번 등반한 영국인 칸톤 경을 만나서 기뻤다고 말했습니다. 네팔 산악협회 전 회장 앙치링 세르파는 외국인에게 아마다블람 히말은 에베레스트 산보다 더 유명해지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많은 외국인 등반가들이 가을과 봄 시즌에 아마다블람에 옵니다. 그리고 지금은 많은 네팔 등반가들도 최근 몇 년 동안 아마다블람을 등반하였습니다. 앞서 카타르의 세이크 모하메드 윌 압둘라 왕자는 6,814m의 아마다블람산을 성공적으로 등반한 적이 있습니다. 정부와 관광 기업인들은 이것이 네팔의 산악 관광에 긍정적인 메시지를 보냈다고 생각합니다. 아시안 트레킹 협회 창립자 앙치링 세르파는 전염병이 유행하는 가운데 저명한 사람들이 아마다블람과 같은 산을 오르는 것은 관광을 활성화하고 관광 기업가들에게 희망을 줄 수 있다고 말합니다. 그는 등반과 트레킹 관광이 곧 옛 리듬을 찾아갈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네, 아마다블람 사진을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굉장히 뾰족한 산입니다. 그리고 일반 등반으로는 올라갈 수가 없어요. 거기가 암벽이 아니라 뭐라 그러죠? 빙벽이 있습니다. 빙벽 리지를 올라가야 돼요. 굉장히 위험합니다. 그래서 거기는 자일도 걸고 아주 할 게 많아요. 제가 가보지를 못했으니까. 그런데 매력은 굉장히 난이도는 높은데 미터가 8,000m가 안 되죠.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몇 미터였죠? 6,814m입니다. 6,814m다 보니까 6,000m급인데도 거의 8,000m를 가는 듯한 어떤 그런 난이도를 보이는 산입니다. 그래서 도전들을 많이 하고요. 그리고 요번 시즌 같은 경우는 에베레스트 등반을 못했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록다운 기간이 그 가장 중요한 시즌을 다 잡아먹는 바람에 에베레스트 공격을 못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거에 맞는 난이도의 좀 약간 낮은 산을 찾다 보니까 지금 아마다블람으로 몰리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아마다블람이라는 것은 뜻이 아마가 엄마라는 뜻이거든요. 아마다블람 그러면 엄마의 목걸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세르파인들이 아주 성스럽게 사랑하는 그러한 산이 바로 아마다블람 에베레스트 존 안에 있습니다. 네, 오늘은 소식 이렇게 하고요. 자TV는 매일매일 카트만두에서 여러분들께 네팔 소식을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지속적인 업데이트 받아보시길 원하시는 분은 구독 버튼과 함께 구독 버튼 후에 나오는 종 모양의 알림 설정 전체 설정으로 하시면은 자TV에서 보내드리는 모든 뉴스를 가장 먼저 받아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저는 내일도 새로운 소식을 갖고 여러분들을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